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스모스 파이리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귀여운 캐릭터로 서비스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smos Pirates. 이 세상에는 무수하게 많은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들 또한 유사한 서비스들이 무수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죠. 참신한 서비스를 세상에 선보이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북 또한 처음에는 카피캣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 또한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서비스 베껴가기 의혹을 피해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뜨고 코 베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가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매력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매력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매끈한 UX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완벽한 코드를 만들어서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버그 없는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죠. 아니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기억에 먼저 각인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가 우리의 서비스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왜 귀여운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느끼는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과학 잡지 How It Works에서는 베이비 스키마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베이비 스키마를 쉽게 말하자면 주로 포유류가 새끼 때 갖는 공통적인 외모 특징을 말합니다. 동그란 눈, 동그란 얼굴, 동그란 몸,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이러한 유아도에 해당되는 특징을 가진 대상을 인지할 경우 인간은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인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을 느끼게 되고 돌보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새끼 강아지를 보면 우리가 사족을 못 쓰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아도에는 캐릭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마스코트로 쓰이는 캐릭터들은 동글동글한 얼굴, 동글동글한 몸, 그리고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 3등신, 2등신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을 볼 때 사람들은 빠져들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 프렌즈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카카오 프렌즈는 효과적으로 마스코트 캐릭터를 마치 기업의 페르소나처럼 사용자들에게 인식시킨 예시입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의 기억에 각인될 경우 팬덤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카카오 프렌즈에 라이언이 출시됐을 때 팬덤이 형성된 걸 그 예시로 볼 수 있겠네요. 이렇듯 캐릭터를 통해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방법은 지금 IT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예시를 들 수 있겠는데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마스코트 캐릭터를 마케팅 채널의 화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존하지 않는 캐릭터이지만 서비스의 대변자로서 마케팅 채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시로는 기터브가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기터브의 옥토캣. 옥토캣은 특히 서구권에서는 밈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옥토캣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개발자들의 모습은 제법 귀엽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강아지가 아무리 귀엽다고 한들 그대로 묘사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범용성도 떨어지고 너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데포르메라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데포르메는 미술적 기법으로 대상을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바로 이 데포르메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데포르메를 이용하여 캐릭터를 만들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당연하게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은 앞서 말한 유아도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좀 더 감정을 이입할 수 있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캐릭터를 축소 왜곡하여 데포르메를 이용하여 캐릭터를 만들 경우 팀, 회사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프렌즈의 예시 같은 경우에도 같은 캐릭터들을 여러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그때그때 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캐릭터를 그릴 때마다 수많은 털이나 눈의 묘사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면 그건 너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노트에 끄적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노트에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그린 이 그림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묘사라던가 방법이 들어간 그림은 아닌데요. 1분 정도 끄적인 끝에 완성한 그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노트에 생각나는 대로 끄적입니다. 선이 예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그림을 우선 끄적여 본 후 그거를 사진을 찍습니다. 요즘에는 스캔 기능이 있는 카메라 어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낙서를 촬영한 후 그거를 컴퓨터로 옮겨서 벡터화 시키는 겁니다. 마우스로라도 아웃라인을 따라 그려보세요. 그 후 색깔만 넣는다면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예쁘게 그리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지론인데요. 적당히 못생긴 게 가장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팬시 문구나
귀여운 캐릭터를 가지고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들은 CI에 넣어서 심볼로 사용하거나 UI에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가 있고, 또한 마케팅 채널에 활용하기 너무도 좋습니다. 저는 캐릭터 하나를 만드는 거는 마케터 하나를 뽑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던 당근마켓이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하지만 캐릭터를 이용한다고 서비스의 본질 자체를 좋아지게 만들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서비스를 더욱 멋지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도 확실하죠. 현재 20, 30대도 그렇고 잠재적으로 구매력을 갖춘 10대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끊임없이 접하며 캐릭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한번 노트에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